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민선입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를 맡고 있는 김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소주파 유종으로 하면은 주로 이제 소주,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은 소주 정도를 좋아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량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술을 조금 접해보다가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와인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와이너리 방문할 기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의미도 크고요. 품종이 500가지,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술이 있는데 매년 기후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기후에 따라서 또 와인이 변해갑니다. 또 각각의 토양에 따라서 똑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다른 맛을 내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정말 다양성이 있는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와인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와인 비전문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이트해서 좋습니다. 라이트하고 달지는 않은데 독특한 과일향이 나는. 저도 비전문가고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김필성 센터장님을 정의하면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할 수 있는 속도로 일을 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김민선 소장님의 특성들을 쭉 치고 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테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용맹무쌍하고 항상 갑옷을 입고 나오는 여성 신은 아테나입니다. 근데 아테나가 동시에 과학기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챗GPT가 숫자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고 그러는데 바른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과분한데요. 감사합니다. 챗 GPT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한 분야를 또 완전히 다른 분야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런 매개체 역할을 이제 방송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도 아나운서나 기자나 이런 부분에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과학기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리포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희 방송반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한 2년 정도 1년 정도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서로 다른 분야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은 제가 융합 분야, 융합센터를 맡으면서 그 꿈을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경험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컸던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원했던 대로 다양한 분야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랑 분야가 다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무적으로는 저희 이제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 R&D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선정되는 절차가 대부분은 PT입니다. 예전에 리포트 활동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4년일 거예요. 그때쯤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프랑스 와인이 그렇게 좋은데 요즘 저 신대륙 미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둘이 한번 대결을 시켜볼까? 그게 유명한 와인의 스토리인 파리의 심판이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심판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어요. 평가를 하고서 눈을 이제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1등한 와인이 미국 와인이었던 겁니다. 실제 순수하게 맛이나 이런 걸로 승부했을 때 어떻게 미국이
그 많은 역사를 가진 그 구대륙의 와인을 눌렀느냐 하면은 거기서 과학기술이 등장합니다. 과학기술적 접근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맛이 수많은 전통과 그 전문가들이 자랑하는 맛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혁신의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얘기하고 설명할 때 와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새로운 분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세상이 편리해지고 새로 나온 제품, 새로 나온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가끔 이제 영화관이나 아니면 햄버거 가게 이런 데 들어갔을 때마다 약간의 이렇게 충격이 오는 부분들이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이제는 사람이 주문하는 형태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엔 조금 어려워하는 정도인데 어려운 거를 지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서 그걸 이제 과학기술인의 한 명으로서 그걸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는 과학기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챙겨야 될 그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공화할리먼이 그 연말에 이제 그 대전환에 대해서 큰 정책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럼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어떤 변화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공학자들한테 주는 도전이 변화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 그린 전환이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는 어느 한 분야를 깊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있는 것들을 잘 융합한다든지 아니면 공학적으로 그거를 최적 솔루션을 잘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학의 코어에 더 가까운 분들은 집을 올리거나 아니면 우물을 파거나 이게 뭔가 심화하고 높이는 일을 한다면 저같이 공학의 경계에 존재하는 기술 경영하는 사람들, 기술 경영공학 하는 사람들 비슷한 위치에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지평을 넓히는 역할들을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이 업계에서의 저의 희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학인 또는 공학 분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달릴 때 달리다가 갑자기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학은 결국에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이제 리빙랩을 활용하는 분야인데 리빙랩 같은 경우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공학기술이 현장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공학인으로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 주제가 돼서 이렇게 장소가 마련되어 가지고 저한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좋은 어떤 또 다른 출발점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인으로서 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또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오늘 같이 하는 와인도 스토리를 담아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